선거로 인한 앞으로의 정치 지형 뭐 이런 거를 좀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게 여야 지도부의 변화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제 뭐 전당대회도 있고 뭐 변화는 불가피한데 지금 장동혁이 어떻게 될 거냐.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는 어떻게 될 거냐.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야말로 큰 위기에 빠져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먼저 장동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공교롭게도 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데 장동혁이 하고 갈라선 그러니까 너는 오지 마 했던 사람들은 다 됐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한동훈, 유이동 다 장동혁하고는 같이 안 해. 그런 사람들은 살았고 머리 깎은 사람들은 다 떨어졌고 이런 제목을 뽑았더라고요. 오세훈, 한동훈, 유이동 생환 자체가 장동혁 사퇴 독촉장 됐다 이러는데 아마 장동혁으로서는 오세훈이 되는 것도 별로 뭐 원치 않았겠지만 무엇보다도 한동훈 되는 거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동훈이 딱 살아서 돌아온 거죠. 나 같으면 딱 그 날짜로 사표 내겠구만. 어떻게 또 버텨보려고 하는 모습이 참 그렇습니다. 친한계 박정훈 의원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죠. 아 그래요? 한동훈 이제 복당 문제도 있고 한동훈이 오늘 국회 온다고 그러는데 장동혁이가 버티면 버틸수록 이건 우스운꼴 되는 거 아닙니까, 김유정 의원님? 그렇죠. 그런데 그 우습다는 생각을 본인만 괜찮다고 생각하는 건 그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쪽 당권파들에서 얘기하는 거 보면은 특히 서정욱 변호사는 상당 부분 장동혁의 공이 크다. 오세훈 시장도 사실은 뭐 몇 번씩 본인이 뭐 후보 그 등록 안 하고 미루고 했을 때 공천을 안 줄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기다려준 것도 오히려 장동혁의 공이다. 이런 얘기 궤변으로 들리는 얘기까지 하면서 지금 이 선거 결과의 어떤 당위성 그리고 크게 지지 않았다. 막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태로 봐서는 당 내부에서 이 정도면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했는데 버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 7월인가 8월까지 아마 임기가 끝나는데 그때까지 어떻게든 버텨가지고 자기 임기를 채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부에 이제 이 권력 다툼 혹은 지도 체제를 두고 벌이는 싸움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리적으로는 지금 버티면은 어떻게 강제할 방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최고위원들이 뭐 몇 명이 다 집단적으로 사퇴하지 않는 한 근데 그 몇몇들이 그 내부 여론에 밀려가지고 그만둘 사람들인가 그걸 생각하면 버틸 수도 있겠다. 일단 당대표의 자리라는 것이 장동혁 대표 혼자만의 자리가 아니라 당원들께서 그를 선택해줬기 때문에 나는 함부로 나의 임기를 내 스스로 끝낼 수가 없다라는 분명히 논리를 들고 나올 거고. 그걸 장동혁 목소리로 해줘야지. 아 그렇죠. 이제 뒤에 하려고 했는데 너무 빠르셔요. 이미 저의 목소리는 그 장동혁이 되었고 장동혁의 목소리는 저의 목소리가 된 것처럼 집어 삼켜버렸기 때문에 어떤 심리가 있느냐면은 공관위원장인 이정용 공관위원장이 좀 더 단호하게 결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미 선거를 더 많은 자리를 승리할 수 있었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재보궐선거만을 보더라도 의원 수를 벌써 4명이나 늘렸고 기초단체장도 40%가량 차지했습니다. 이제 이런 지금 심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또 여기에 더해서 부정선거라는 그 논리가 또 하나 등장했잖아요. 선관위의 부실 행정을 부정선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면을 최대한 좀 더 오래 끌고 가면서 자신의 책임론을 좀 더 희석시키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무작정 거취 표명을 자꾸 요구하는 것도 결국 나를 흔들기 위한 이 세력들의 움직임이고 저 세력들이 나를 흔들지 않았다라면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다. 이런 논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서정욱 변호사하고 계속 방송을 연이틀 하다 보니까 고생하셨어요. 내재적 조건이 가능하시죠. 예,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 한번 우리 싱크는 준비 안 됐을 테니까 제가 싱크가 돼갖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좋아요. 장동혁이 잘한 게 있어요. 못한 게 아니에요. 평택이요. 유이동은 장동혁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 말라 했는데 끝까지 해야 된다. 밀어붙였어요. 그 다음에 오세훈 공천 주지 말자 했어요. 밀어붙였어요. 그 다음에 이준석 컷오프 안 했으면 대구시장 김부겸한테 졌어요. 그러고 마저 공중부여 정진석 그 컷오프 시킨 거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동이 무조건 못했다. 그런 식으로 매도면 안 돼요. 요런 거는 와, 서정욱이 진짜 안 불러도 되겠네. 기적의 논리다. 진짜 서정욱 변호사. 하여튼 고생이 많습니다. 와, 진짜. 서정욱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 근데 내년 8월까지 버티려고 할 때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지금 그 이번 그 당권을 가진 사람은 총선 지휘권자잖아요. 지방선거까지는 참지만은 국민의힘 안에 있는 사람들도 총선이 위태로운 거 못 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벌써 물러나는 얘기 나오고 한동훈 복당시켜가지고 어떻게든 다 우리 오세훈하고 한동훈 중심으로 당을 다시 한번 재편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할 텐데 근데 한동훈은 당장 복당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의총을 열 때 한동훈은 빠지지만 친한계 의원들이 뭔가 당 지도부가 하자는 거에 대해서 막 비토를 놓고 막 그거는 안 된다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그러니까 간극이 벌어질 거거든요. 한동훈도 주변에서 자꾸 이렇게 돈놈말 한 마디 두 마디 얹고 그러다 보면 새가 몰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걸 장동혁이 버틸 수 있을까? 제가 봤을 때 6개월 이상 못 버틸 것 같거든요. 본인은 뭐 당원과 함께 새로운 길을 찾겠다 그러는데 그거는 당원은 고성국 TV와 함께 뭔가 찾겠다 이 얘기거든요. 고성국 TV가 당원을 마사지하면 된다 이 얘기인데 큰 코 다칠 얘기입니다. 저는 사실은 이제 일부 동의를 하지만 이걸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한동훈, 장동혁 두 사람 다 발광체 정치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형적인 반사체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장동혁도 당연히 한동훈이 국회로 입성하는 것을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겠지만 한동훈이 국회에 들어와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만큼 반대로 자신의 공간이 또한 열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 한동훈 같은 배신자를 처단해 주길 바라는 지지자들이 많기 때문에 훨씬 더 뭐랄까 이 구심력이 생긴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자리를 버티고 유지하면 유지할수록 자신의 목소리에 더 힘이 실리고 이 세력이 커질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사체와 반사체가 만났을 때 이 갈등을 가지고 결국 어떠한 정치적 이득을 서로가 원하는가에 따라서 이 국면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겠다. 그렇게 짧게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정치 모르잖아요. 한동훈이 이렇게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살아 돌아왔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옛날 뭐 영화나 이런 게 보면은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예를 들어서 장동혁이 뒤로 딜을 해가지고 뭐 이제 한동훈이 만약에 돌아와서 당권을 잡거나 하면 이제 장동혁이나 장동혁 따라다니던 똘마니들은 다 이제 추풍낙엽처럼 사라질 거 아니에요. 제가 얼른 보면은 그 강민수, 김민수. 네. 김민수, 박준태, 또 뭐 네. 박충권, 네. 예. 뭐 이제 이런 자들은 이 다음 이제 총선에서는 공천도 못 받고 사라지겠지. 만약에 한동훈이가 정권을 잡으면, 저 대표가 되면, 네. 그러면 뭐 목숨만 살려주면 네 복당시켜줄게 뭐 이런 식으로 딜을 할 가능성, 거래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한동훈이 당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들 생각에 그렇게 들다고 보면. 그러니까 일단 플랜 A는 깨진 것 같아요. 원래 서울을 이길 거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면은 어떤 형태로 장동혁을 끌어내리고 김도읍을 원내대표로 시켜서 비대위를 꾸리고 난 다음에 한동훈 복당시키고 뭐 이런 플랜들이 예.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서울을 어떤 형태로 막판에 오세훈이 이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장동혁이 얘기한 절반은 성공한 거잖아요. 서울과 부산을 얘기했으니까 서울은 성공을 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얘기한 것처럼 저에게 주어진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함께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얘기하는 건 당권을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인데 지금 영남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야 한동훈 당대표가 되면 나에게 좋을 거야라고 생각할 의원들은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한동훈 나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지금까지 소원했던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서 식사도 하고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 뭐냐면 한동훈에 대한 비토의 흐름들이 국민의힘 내부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유지할 게 어떤 거냐면 영남 패권만 유지하면 돼요. 실제로는.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이 누가 되고 뭐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만 그쪽 지역에서 3선하고 4선하고 5선하고 아니면 무슨 대구시장하고 경북 뭐 도지사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패권을 유지하는 저는 가장 상징적인 내용이 박근혜 전 등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윤, 친박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영남 패권 그룹 자체를 유지할 수 있다면 그게 장동혁이건 그게 한동훈이건 상관이 없는데 일단 한동훈은 말을 안 들어먹잖아요. 자기 맘대로 하지 않습니까? 저 그래서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한동훈이 돌아오기에는 매우 어려운 구조가 돼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장동혁이 살아남을 거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영남 내부에서 또 다른 무엇인가를 내세울 수 있겠죠. 그리고 계속 윤석열 때도 얼굴 바꾸면서 계속 만들어냈던 거 아니에요? 야, 너 나가, 너 나가, 너 나가. 좀 그런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들이 생각하는 플랜 C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약간- 친한계가 예. 그 원내 원외 투쟁을 전 병행할 거라고 보는데 원내 세력만 중심으로 보면 재보궐 4개 이겼잖아요. 그 중에 3곳은 다 사실은 장동혁계 피플이죠. 그러니까 하나가 이준숙, 하나가 김태규, 그리고 충남 공주 부여 청양 죄송한데 윤용근 후보 이분이 당선됐단 말이에요. 근데 나머지 1명, 그러니까 한동훈 하나만 4명 중에 친한계일 뿐이지 나머지 3명은 자신의 사람이라고 생각할 공산이 크기 때문에요. 그 아까 김유정 의원님 말씀하신 김현태 13%. 네. 누가 뭐라고 해도 장동혁은 윤호개인 세력이잖아요. 어찌 됐든 지금 국힘당 내부도 또는 그 국힘당을 지지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13%는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침묵하는 다수의 의원들은 영남을 중심으로 한 언더 찐윤이라고 소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장동혁이 버티건 안 버티건 간에 그 의원들이 이제 내후년이면 1년 반 있으면 이제 자기 총선이잖아요. 그때는 지금 내 문제가 걸려 있는 거니까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때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언더 찐윤들이. 우리가 몇 명만 뭉치면 원내대표도 뽑을 수 있고 그래서 버릇표 받아가지고 원내대표 한다는 거 아닙니까? 다음은 누구 차례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이 의원들의 이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거기에 따라서 장동혁 대표의 거취도 좀 연동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한동훈 거취가 국힘당에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제도 제가 여러분 안 계실 때 말씀드렸는데 정말 이번에 한동훈은 종편 돌아다니면서 정말 90도 그럼요. 해야 됩니다. 한동훈은요 종편이 만들어줬어요. 제가 TV를 던져버리고 싶었어요. 한동훈 특집을 하더라고. 거의 그렇죠. 틀면 한동훈이야. 나 그렇게 한동훈을 열심히 이렇게 띄우는 종편을 보면서 정말 이거 선거 끝나면은 종편을 없애버리든지 아니면은 지금 종편이 다 지금 보수 매체들이 장악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뭔가 진보 쪽에도 종편 채널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해야지 이거 안 된다. 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 어떻게 틀면 한동훈이야. 뭐 종편뿐만이 아니죠. 사실 방송 지금 레거시 언론들 패널들 다 친한계잖아요. 패널들이 보수 패널은 다 거의 대부분 친한계예요. 그러니까 많이 좀 기울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언론 지형이. 그렇게까지 노출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러고도 안 되면은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난 그렇게까지 띄워주는 경우는 처음 봤어요. 근데 왜 한동훈을 그렇게 띄워주는 거예요? 그냥 한동훈이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아니 보수에? 하나는 보면 이제 조중동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까지 본인의 생존 네트워크가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이 서로 밀착되면서 끊임없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정적들을 제거해내는 이 메커니즘이 존재했었잖아요. 특수부와 연동돼 있고 거기서 계속 정보를 제공하고 아니 뭐 조중동 모든 기사의 내용들은 다 검찰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있는 건데 그런 네트워크 핵심은 특수부였고 그것들을 매개했던 게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인물이었고 그래서 제가 검언 유착을 얘기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에 있는 이제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친들 같은 경우는 조중동 말 안 들어요 또. 그러니까 조중동 말을 안 듣는다고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권력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교정하고 싶은데 또라이 윤석열도 말을 안 들었던 측면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는 누가 돌아오는 게 제일 편하겠습니까? 검언 유착의 가장 디테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돌아오게 되면 한동훈과 조중동이 묻혀가지고 어떤 스킬을 가지고 끊임없이 자기의 권력들을 작동할 수 있는 자 낮에는 한동훈 네가 해 밤에는 내가 할게 라고 하는 과거의 명성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니까 기자들도 엄청 더 친한 것 같아요. 한동훈 쪽이랑 보면. 그래서 이 중간급에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가 한동훈 저 테마를 갖다 많이 갖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측면들이 있고 또 말씀하신 패널들, 친한계 패널들을 또 대거 또 와서 얘기를 하게 만드는 게 분명히 있어서 저는 뭐 조중동의 부활, 옛날 권력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파트너를 만들려고 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이번 국힘당
그 후보들은 장동혁이 승부를 갈랐어요. 장동혁이 쪽에 섰던 사람은 떨어지고 장동혁 멀리한 사람들은 됐고 이렇게 완전히 국힘당 선거 승부를 장동혁이 갈랐는데 그 장동혁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그래서 장동혁이 그냥 나갈 일은 없고 맞고 나간다. 네, 얻어 터지다가 나가고 어. 그 이후에는 국민의힘은 오세훈과 한동훈 두 주자가 예. 계속 경쟁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흥미 있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듯한 모습을 계속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과 박근혜가 경쟁해가지고 민주당 쪽이 완전히 그 화두에서 소외됐던 그 예전의 향수를 못 잊을 거예요 아마. 그런 작전으로 계속 경쟁하면서 새도 막 이합집산하고 그런 모습 보일 것이 예상이 됩니다. 이제 오세훈계 한동훈계. 네.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이 상황을 씁쓸하고 안타깝게 지켜볼 사람은 국민의힘 인사가 아니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같아요. 아. 왜냐하면 일단 본인과 캐릭터도 많이 겹치고 이 언론 플레이나 공중전이 굉장히 가능한 비슷한 유형의 인물은 사실 이준석 대표였거든요. 그러면 너도 들어와 같이 하게 뭐 이러지는 않을까요? 아 근데 아시겠습니다만은 너무 동일한 사람들끼리는 친해지기 어려운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셨잖아요. 네. 지방선거 이번에 192명인가 출마해서 한 명 됐습니다. 기초 개혁신당. 그래서 그 사실상 실패했거든요. 들어와도 이제는 가격이 많이 떨어진 거죠 이준석이. 예. 네, 그다음 뭐 제가 볼 때 이제 장해찬이 얘기하는 신의 한 수가 있어요. 예, 그한 두 달 전인가 3개월 전인가. 아, 저도 상관없습니다 지방선거. 저희 재신임 물으면 되죠.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신임이 뭐냐? 당원들한테 묻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당원 투표죠. 전당원 투표예요. 투표, 전당원 투표하게.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해보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카드는 쓰면 죽는 거예요. 지면 자기 작살나는 거니까 쓰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계속 카드 가지고 있겠죠. 말씀하신 부정선거 얘기 나왔죠. 똘똘 뭉치게 하고 그 부분으로 계속 자기 주장하면서 프레임 딱 만들고 또 한쪽으로는 언더찐이라고 하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서로 거래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만들어내고 자 어떻게 할 거야? 너 한동훈한테 죽을래? 아니면 같이 살래?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도 깨진다. 그럼 마지막에 그 자기가 얘기하는 재신임 카드를 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이 카드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한동훈이 카드가 없어. 왜냐면 본인은 여기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오려면 장동혁을 죽여야 돼요. 장동혁을 죽이는 싸움이 쉽지가 않아요, 실제적으로. 왜냐하면 한동훈은 줄 게 없고 그동안 해온 짓이 있어요. 한동훈을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잘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이 프레임인데요. 예를 들면 장동혁을 비켜간 사람이 이겼다 이런 게 아니라요. 보수 유권자도 탈윤을 요구하고 있다. 그렇게 좀 프레임을 바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저희가 이 상황을 정확히 해석할 수 있고 당원들도 보수적인 유권자 같은 경우도 이 사태의 본질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막 오세훈이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막 이렇게 예를 들면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도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있죠. 국민의힘. 네, 한번 가볼까요? 거기로 넘어가 볼까요? 일단 일단 오늘 이제 한동훈 후보가 드디어 이제 국회 입성, 네. 본회의장에 아. 등판을 하죠. 네. 네, 일단 당선증 받고 예, 인사하려고. 본회의장에 두 번째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법무부 장관 법무부 시절에 빼고 네. 예, 네. 계엄 때도 들어갔고. 아하. 네. 그때는 당 대표로 들어갔었나요? 예, 원래는 뭐 들어가면 안 되는 들어가지- 건데. 뭐 하여튼 그런데 뭐 얼렁뚱땅 박주민 의원이 넣어줬죠. 그때. 네, 살려. 본인은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 아. 그 사실관계 되게 다른가 봐요. 아, 네. 그래요? 네, 일단 어쨌든 한동훈 대표 당선 일성으로 보수 재건에 앞장서겠다. 반드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잠깐 들어볼게요. 제가 부당하게 제명됐었을 때 저는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말씀드렸고 그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지금 이 큰 민심의 흐름 앞에서 많은 것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장동혁 지도부가 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이제 본인들도 지금 숙고하리라고 보는데 이번 지방선거가 중요한 변곡점이 돼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생각이 아마 같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네.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친한계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평택에서 당선된 유이동 당선인도 그렇고 이제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내고 있잖아요. 네. 국민의힘 단체 대화방에서도 이 장동혁 사퇴론 이 분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의 잘못으로 출마자들이 안 해도 될 고생을 했다. 환골 탈퇴가 필수다. 선당 후사 좀 해주십시오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네. 어제 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있었거든요. 장동혁 대표가 안 갔습니다. 네, 컨디션이 좋지 않다는 컨디션이. 이유로 가지 않았고 네. 다만 이제 선거에 대한 평가를 페이스북에 올렸죠. 희망의 불씨를 우리가 지켜냈다. 막중한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당원들과 나아갈 세기를 찾겠다. 응 사퇴 안 해라고 올렸습니다. 예. 네. 당원들과 나아갈 새 길을 찾겠다. 네. 아.
그 길은 어떻게 좀 있어요? 그 길, 네. 그 길이 아마 뭐 재신임 투표 아,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임기는 원래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내년 8월까지니까요. 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임기를 마친 당 대표는 2013년으로 기억하는데 황우여 대표 이후로 없어요. 임기 마친 대표가. 네네네네. 일단 그렇고 지금 저는 이 메시지 중에 국민에 의한 국민들이 실시한 지방선거의 평가를 해야 되는 시점에 국민이 아닌 당원을 들고 나와서 본인의 앞길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내가 믿을 사람들은 국민이 아니라 당원이라는 선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럼 당원과 뭘 하겠다면 결국 당내에 있어서의 본인의 정치적인 영향력은 내가 절대로 놓고 싶지 않다. 뭐 그거니까 대표 계속 하고 싶고 대표 계속할 방법도 내 머릿속에는 있어. 뭐 이런 선언이라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저 의원은 어떻게 하신대요? 이 상황에서. 뭐 복당 이런 거요? 뭐 복당 포함해서 뭐 장동 체제를 그대로 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일단 당에 들어와야 뭘 어떻게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 근데 허락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당에 들어가는 건 방법이 아. 없죠. 물론 이제 가장 공격적인 방법으로 네. 가처분을 제기해서 인용돼서 들어가는 방법도 있는데 네. 그 방법은 저는 하책이라고 생각해요. 이거 이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네. 원인 제공자들이 다시 생각을 해서 생각을 바꿔서 그것을 철회한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정치지. 이걸 막 밀고 들어가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그러면 이제 있냐. 한동훈 의원은 한동훈은 이제 앞으로 뭐 보수예건 막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뜻을 함께 하려는 예. 혹은 하고 있는 현직 의원들이 꽤 계세요? 이제 바뀌었죠 벌써. 많이 좀 오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 이미 선거 중간에 네. 한동훈 대표와 각을 많이 세웠다고 볼 수 있는 부산의 박수영 의원이 당에다 대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발 좀 뭘 좀 해줘요. 이러다 다 죽어요. 그 얘기는 뭐겠어요. 단일화하자는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박민식 의원이 삭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네. 박수영 의원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로 지금 질문하신 그 질문에 대답이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박형준 시장 후보가 네. 박근혜 대통령과 박민식으로 마지막에는 결국 배팅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 한동훈 대표로 배팅을 했으면 그 부산의 그 작은 격차가 이길 수 어떻게 됐을까에 대해서 두고두고 복귀를 할 거란 말이죠. 대구는 어쨌든 저쨌든 박근혜 대통령 등판했고 생각보다 또 격차가 더 났습니다. TK 의원들은 답이 없어요. 여전히 우리 유권자층은 이렇구나. 네. 근데 PK 쪽은 안 그렇죠. 턱밑까지 왔고 심지어 부산 시장은 뒤집어졌어요. 그렇게 됐을 때는 보수의 미래를 한동훈 쪽으로 가야겠구나. 장동혁 대표 체제로는 답이 없구나. PK 의원들 뭐 경남 서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뭐 창원, 김해, 양산까지는 다 그렇게 간다고 봐야겠죠. 그러면 그게 있을 거고 수도권에서는 지금 김웅 전 의원이 막 유승민 의원 엄청 마케팅을 하잖아요. 예. 유승민 의원이 다닌 데는 다 이겼다. 안산, 하남, 강동구청, 강동 잘 아시잖아요. 강동구청 그 다음에 평택 네. 이겼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오세훈, 유승민, 한동훈 세 명 체제죠. 이준석 대표는 사실은 개혁신당 이번에 전국에 한 명 됐어요. 기초의원 한 명. 화성 시의원 하나 한 명 됐어요. 아. 완전 성적표 최악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때 안호석 뭐 이런 얘기했었는데 이게 바뀌고 이제 뭐 어떻게 순서는 모르겠습니다. 한오유라고 하든 뭐 안호석을 오유한이라고 기억을 하든 하네. 그렇게 삼자 체제로 아마 보수는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 네. 네. 근데 반대로 거기- 예. 장도혁 대표가 간 데는 다 졌죠. 어디예요? 충남. 뭐 충남 제일 많이 갔잖아요. 아니 그래도 공주부여 청양 재보궐을 이겼죠. 근데 국민의힘. 그거는 정진석이 이긴 거 아니에요? 네. 이게 또 민주당 얘기랑 또 돌고 돌아요. 네. 누구 탓이냐 이렇게 되니까 결론적으로 장동혁 대표가 안 간 데가 이겼다. 요걸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예. 예. 근데 이제 아이러니한 게 네. 장동혁 대표가 안 간 데가 이겼잖아요. 그 이긴 안 간 데 때문에 장동혁 대표가 살았어요. 그렇죠. 그게 아이러니하죠. 그렇죠. 정확한 것 같아요. 이게 네. 돌고 도는 그런 네. 좀 봐야죠. 공생관계인데 좀 봐야지. 네. 그러니까 한동훈 의원이 됐다는 게 또 장동혁 대표를 소생시켰어요. 적대적 공생관계. 근데 2라운드 네. 친윤 친한의 2라운드가 이제 생긴 거예요. 한동훈 의원이 만약에 이제 돌아오거나 이럴 때 가장 반기를 들 만한 또
두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진숙, 김태규 또 네. 입성했죠. 입성했잖아요. 네. 그건 잘 방통위 모르겠는데. 인방. 아닌가요? 아, 그래요? 그분들이 네. 그 선을 그은 적은 없어요. 딱히 근데 이분들은 아. 내란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취할 수 없는 분들 아니에요? 아니, 그거는 전혀 다르지. 윤 정부에서 네. 관료를 했다는 것과 네. 그럼 윤 정부에서 뭔가 장관을 하건 한 사람 무조건 한동훈 아니 저는 그 안 돼. 의미가 이게- 아니라 그거는 다 같이 한동훈 장관도 윤 정부에서 한 자리를 했었는데 그게 지금의 아니라 상황. 내란을 바라보는 이제 입장. 그러니까 윤 어게인과 한동훈 대표는 함께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에는 이제 이런 이진수, 김태규 같은 분들이 새롭게 들어오는데 한동훈 대표가 복당해서 이제 이분들과 같이 한 당에서 목소리를 내야 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누구를 배척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앞으로를 보고 다 같이 하자는 얘기를 계속 선거 중에 했죠. 문제는 이 두 분이 진짜 그 말씀하신 대로 그런 입장을 밝힌다면야 그건 뭐 본인들의 선택인 거고 근데 그럴 가능성은 저는 많아 보이진 않아요. 앞으로. 예. 오. 여태까지는 사실 이진숙 후보는 저희 방송 그 선거 직전 인터뷰에서도 선거 때 했잖아요. 입장이 바뀔 것이다. 그럼요. 모르겠다. 아니 선거 때는 이재명 대통령도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어. 근데 나는 근데 기대했지 순진하게. 이진숙 의원 캐릭터상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장동혁 대표 쪽과 좀 성분이 좀 많이 맞지 한동훈 의원 쪽 성분. 아니 그런 근데- 성향. 근데 지금 뭐 울산이나 저기 뭐 대구에서 뭐 이진숙 의원 대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선거 결과를 봤는데 지금 장동혁 대표한테 배팅을 할 정치인이 사실은 TK는 또 다른 지형이 있는 거지만 네. 수도권의 의원들이나 강원도의 의원들이든 누구든 간에 네. 그렇게 갈까요? 의원들이 절대 아니라는 그렇게 거예요.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이제 그거는 또 다른 문제다 지금까지와는. 근데 본인이 지금처럼 계속 버티면 어떻게 하냐는 거죠. 네. 신당 그래서 창당하냐? 오늘 보면 양양자 최고위원이 다 내려놓자는 말씀 먼저 했어요. 그럼 이제 저희 당에 이제 그 규정 있잖아요. 5명 중에 4명. 네, 사퇴하면. 네. 그럼 이제 제가 이제 들은 거는 언론에서 이제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번엔 누구냐? 4명만 되면 되니까. 예. 그러니까 우재준, 양양자 두 분은 이제 안정권에 들었다고 보면 셋 중에 절대 안 되는 사람 한 명 있잖아요. 예. 그분 빼고 나머지 두 분, 신동욱, 김전 두 분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에 대해서 유무형의 압박이 계속될 가능성이 아하. 있어요. 언론에서 계속 물어볼 거야 아마. 네. 안 그래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겠네요. 그럴 네. 때 장도혁 대표 어떻게 할 거냐? 같이- 신동호 의원 인터뷰 같이 잡아야겠다. 미국 갈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아. 자, 하여튼 그런 국민의힘이 방식으로. 어떻게 갈지 그것도 아주 재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광재 네. 의원 인터뷰를 잠깐 했는데 네. 1등 공실이 누구냐 우승을 했으면 MVP를 누굴 줘야 되냐 민주당을 네. 근데 순간 대답을 못 하셨어요. MVP는 우리 당에 있지. 그렇죠. 사실은 장도혁 대표 그러니까 농공 행사를 해야 된다 지금 민주당에서. 민주당의 MVP는 네. 장동혁이다. 장동혁 당대표 자리 계속 지킬까? 요거에 대해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까지도 지켰는데. 그렇지. 예, 뭐 앞으로 못 지킬 이유가 뭐가 그럼 있습니까? 우리가 용기 주려고 얘기를 하는 거야. 뭐 형님, 이유가 없지. 용기 좀 주시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변수가 생긴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뭐 무소속 한 명 당선 이러지만 그 무소속이 아니라 그냥 국힘 계정. 그런데 보수 재편은 필연적으로 일어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30만 신규 당원들 강성 윤호개인을 발판으로 해서 장동혁 체제가 서 있고 네. 현재 거기 조금 붙어 있잖아요. 근데 조금. 근데 도저히 이들 갖고는 앞으로의 모든 선거에서 질 것 같다는 그 예상들을 하고 있거든. 네. 그럼 누가 이제 총대를 매야 되는데 지금 그럴 사람이 안 나타나다 한동훈은 얼싸안고 자기가 그러려고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보수의 온건 세력 쪽으로 이제 자기 이빨을 내세울 거예요. 그 재편 과정을 우리가 지켜보는 게 진짜 가슴이 아플 거야. 왜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국힘의 난감한 이런 상태를 수습하는 과정일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로 생각되는 모든 언저리 있죠. 뭐 대학 경영자, 대기업 소유자, 뭐 자산가들, 뭐 집안 대대부, 하여튼 보수와 연관된 너줄너줄 연결돼서 굉장히 많은 이권을 중으로다가 네. 지금 이재명 정부 때문에 덜컥 이런 사람들은 이거 지금 다급하거든. 그랬을 때는 국힘이 자기네들을 배경이 돼주도록 만들려고 할 거야. 네. 민주당을 구워 삼는 방법도 있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 네. 이게 국힘의 세력 재편에서
사실은 한동훈 쪽에 힘이 돼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들이 아주 널려 있단 말이에요. 있겠지 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주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권에 개입해온 한국 사회의 그 거대한 상층부 세력들이 지금 쫙 다시 한번 연대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조중동을 통해서 또 발현이 될 테고. 국힘의 재편 과정을 들여다보면서 민주당 그리고 정부가 엄청 대응을 잘해야 된다.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아, 이걸 보면서 민주당이 여기 이거를 잘 활용을 해가지고 국민들에게 호소를 하고 이쁨 받아야 된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튼 장동혁은 지금까지 뻔뻔함이면은 못할 게 없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사실은 지금 한동훈을 갖다가 아주 개싸움으로 상대할 사람은 장동혁밖에 없거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좀 웃자고 하는 얘기긴 하지만 장동혁을 응원을 하는 것이고 아무튼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보면은 다 떠나서 장동혁한테는 제 개인한테는 압승이라고 저는 봅니다. 사실 윤호개인만 끌고 가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까 보수들이 줄줄이 달려왔어. 얼마나 행복한 상황입니까? 다 본인 때문에. 본인의 능력으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시고 자신 있게 한동훈과 맞상대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진짜 제 국회 입성 안 됐으면 하고 바랬던 사람이 한동훈인데. 그럼 진짜. 일단 그 행태가 꼴배기가 싫잖아. 네. 답답하고 짜증나고. 이제 한동훈하고 그 이지숙하고 김태규가 콜라보하는 걸 우리가 봐야 돼. 저는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장동혁 다음을 이제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그 얘기했듯이 뒷전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해가지고 내가 공신이야 나 여기 좀 저기 가운데 자리 쪽에 좀 앉혀줘 봐 이런 액션도 할 거거든. 아주 더러운 판이니까. 놀랍게도 인양반이 나섰어요. 윤석열의 핵심 간신이자 새벽 3시에 한덕수 대통령 후보를 만들기 위한 쿠데타를 냈었던 그 권영세가 권성동과 함께했던 권영세가 네. 내가 당 수습을 주도하겠다라는 액션을 시작했습니다. 세미나를 여는데 제목이 진보 10년은 더 간다. 즉 보수가 막아내야 된다. 이런 거겠죠. 이러면서 이런 거 하는 이유 뭐예요, 세미나? 뭐예요? 세과시. 아. 그래서 이제 맛있는 거 먹고? 그 주최 측에서는 한 20여 명이 그 국힘의원이 올 것으로 보인다라고 얘기는 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몇 명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정계 은퇴가 시급해 보이는 인간이 자기가 나서가지고 내가 주도를 하겠다 이렇게 나선 거 어떻게 의도한 대로 될 것 같으세요, 권영세? 여긴 진짜 옛날 사람들 계속 아니 나오네. 권영세는 이제 대표 리더가 될 수는 없고 중간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가운데 쪽 자리만 좀.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보수 재편의 이제 흐름이 이제 나타나는 여러 조짐 중에 하나예요. 네. 근데 분명한 사실은요. 지금의 국힘은 그냥 대통령이 손아귀에 넣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수준만큼 망가진 거예요. 빽빽 소리밖에 없지. 지분 요구조차 못해요. 근데 이제 보수 재편이 되면 이들도 무서운 세력이거든. 네. 그걸 우리가 지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장동혁이 다음 대선까지 그냥 쫙 이어서 집권해주면 좋겠는데 네. 아마 잘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또 응원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말하는 게 너무 사람 같지 않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짜증은 좀 나는데. 자, 아무튼 그 내란당은 워낙에 상식이란 게 의미가 없는 당이기 때문에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 이 세미나에서 누가 왜냐하면 저기 친박계거든. 이번에 그 박근혜가 열심히 했잖아. 난 효과도 있었다고 봐요. 짜증나지만. 그런 의미에서 박근혜가 나온 김에 자, 이 여세를 몰아서 친박계가 한번 주도권을 쥐어보자. 이런 차원에서 권영세가 친박계니까 나섰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그 세미나에 누가 얼마나 오는지도 관심 대상은 조금 되겠다. 근데 인양반은 반드시 올 것 같아요. 누구야? 나경원. 어디든 빠지지 않지. 한 명이라도 나 해가지고 내가 한번 당대표는 한번 해봐야 되는데 나경원은 무조건 올 것 같다라는 생각 들더라고요. 아무튼 아직도 민주당을 위한 도우미들이 건재한 것 같아서 그건 좀 다행이다. 이제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좀 뭐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것 같은데 가을까지 시끄러울 것 같은데 내란당은 그 이상으로도 내란을 겪을 것 같아가지고 얼른 민주당은 빨리 수습을 하고 국민들에게 이쁨 받기 위해서 정비를 잘해야 되겠다. 맞아요. 이 과정을 통해서 더 단단하고 더 커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어떻게 그렇지.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봉한님이 이렇게 우리끼리 싸우니까 내란당이 계엄할 생각을 하죠. 우리끼린 견제만 하면 됩니다. 싸우면 서로 감정 싸움
싸우면 서로 감정 싸움하면 힘드니까 내란당만 욕합시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네. 갑수장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있으시면. 아니요, 그 선거 그 다음날 새벽 아침에 정말 착잡해서 이 기분을 어떻게 추스리나 하고 굉장히 애먹었거든. 네. 근데 또 이틀 지나니까 사라져. 다시 괜찮아져. 그러니까 그래, 네, 사람이 옛날에 그래. 이거보다 100배는 나쁜 상황에서도 견디면서 왔는데 지금 정도 이 패배 때문에 이렇게 좌절한다면 이건 아니야. 네. 예. 맞습니다. 이겼어요. 그 생각하고 국힘 뽑아준대. 잘 사시기 바래요. 그리고 특히 거기서 민주시민들 있잖아요. 안타까운 분들. 정말 안타까운 분들은 이쯤 됐으면 슬슬 생업에 지장 안 되는 선에서 주소지를 좀 옮겨보시는 것도 좀 강력 추천드려요. 정말 서울에서 경기도로 선거 전까지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참았어요. 이번에 안 되면 이 얘기 하고 싶었는데 이젠 진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다. 왜 자꾸 내 표를 사표를 만드느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네, 아, 좋습니다. 갑수장님 고생하셨고요. 저도 오늘 뛰니까 그 다음 날은 아무리 뛰어도 멘탈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오세훈이라니 막 이러면서 미치겠더라고요. 그 윤석열 당선 때 똑같은 무기력함 그런 느낌이었는데. 윤혜 씨는 조금 더 가도 되겠어요. 왜요? 살 빠지는데? 오늘도 뛰고 왔는데 오늘은 좀 뛰니까 멘탈이 다시 올라오더라고. 근데 살 빠진 느낌이에요. 머리를 잘랐어요. 머리카락을 살 빠진 게 아니야. 아니야 있어. 나 보면 알아. 네. 살 빠진 줄 알아. 저는 매일 5km씩 뜁니다. 알겠습니다. 1시간씩 운동합니다. 좋습니다. 오윤혜 씨 열심히 뛰시고요. 네. 자, 여러분도 주말 동안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마칠게요. 다음 주에 봬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아마 많은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선거 성적표가 나오자마자 지도부의 거취와 당의 미래를 두고 당내부에서 치열한 격론이 벌어지고 있죠. 당대표의 책임론을 강하게 압박하는 목소리와 오히려 새로운 인물들의 생환을 계기로 당의 체질을 완전히 재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이 치열한 갈등이 단순한 주도권 싸움에 그칠지 아니면 새로운 정치 지형을 짜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 될지는 결국 영상을 보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문제입니다. 격변하는 정치판 속에서 각 세력은 과연 국민의 마음을 얻기 위해 어떤 쇄신의 길을 택하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주세요.